우리가 지금 패러데이 법칙에서 커런트가 흘렀는데 커런트가 흘렀다는 것은 일렉트론에 힘을 가했다는 얘기고 그 일렉트론에 힘을 가한 그 근거가 뭘까? 왜 이 일렉트론이 힘을 받았을까를 공부하고 있어요. 일렉트론의 일렉트론이 힘을 받는 그 알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렉트릭 필드예요.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지면은 여기에 비례하게 힘을 갖는 걸 알고 있고 매그네틱 필드도 이 차지가 움직이고 있다면은 얘 힘을 가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걸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랬죠. 왜냐면은 이 V가 0이 아니더라도 얘가 굉장히 랜덤한 방향일 텐데 그러면 얘가 어떤 특정 방향으로 net force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아니면 뭐 또 다른 팩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제3의 힘이 있을 수도 있죠. 제3의 힘. 제3의 힘. 제3의 힘이 있을 수도 있고 페러데이도 아마 이거를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매그네틱 필드가 아니라면은 지금 여기에 분명히 있는 거는 분명히 지금 실험 결과가 이야기하는 거는 매그네틱 필드가 아니라 지금 매그네틱 필드의 데리베이션이라는 거야. 제3의 힘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Q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매그네틱 필드뿐만 아니라 매그네틱 필드의 변화량도 포스를 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근거가 그런 이 실험 결과만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학을 할 때 무슨 연구를 할 때 기존에 알려진 거가 일단 있잖아요. 기존에 알려진 거를 너무 쉽게 포기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기존에 이미 알려진 것들이 있잖아요. 이 기존에 알려진 걸 충분히 이해하고 이 기존에 알려진 것으로는 이 현상이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할 때 제가 새로운 걸 제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기존에 이제 과학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들인데 얘네들이 쌓아 올린 그 틀을 확 다 버리고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그죠? 굉장히 신중해야지 어, 되겠죠. 섣불리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뭐를 아직 섣불리 제3의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조금 그런 거가 아직 얘는 분명히 아닌 거 알겠어요. 두 번째 팩터는 아닌 거 알겠는데 얘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검증을 안 거쳤잖아요. 얘는 일렉트릭 필드가 차지에 하는 힘이에요. 우리는 지금 매그네틱 필드만 변화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 여기가 왜 나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검증을 해보자고요. 혹시 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직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섣불리 이걸 제3의 힘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얘 때문에 포스가 발생한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습니다. 아, 아, 자, 그래서 그 가설은 뭐냐면은 패러데이가 했던 가설은 DTDB가 제3의 힘으로 뭐 일렉트론에 힘을 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여전히 이 찰지가 받는 힘은 로렌츠 포스뿐이다. 얘는 없고 로렌츠 포스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이건 아니고 요거가 남았죠. 요거가 찰지를 지금 이 실험에서 찰지를 움직이게 한 힘은 이 일렉트릭 필드가 주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제3의 힘의 소스가 없다면은 요거여야 되겠죠. 그 말은 무엇이냐? DTDB가 매그네틱 필드의 데리버티브가 may have induced electric field를 발생시킨 거 아닌가라고 패러데이가 의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DTDB가 매그네틱 필드를 발생시키지 않았을까? 다른 말로 한 뭐죠? DTDB가 acts as a source of
일렉트릭 필드. 매그네틱 필드가 그냥 매그네틱 필드가 아니라 매그네틱 필드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지 않을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관찰하고 있는 거는 커런트예요. 그죠? 이 커런트가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건 커런트예요. 이 커런트를 왜 흐르게 했을까? 그거는 이제 일렉트론에 힘을 주어지지 않았을까는 거고, 그 힘의 근원을 찾다가 보니까 이 일렉트릭 필드까지 나온 거죠.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가 이 그 커런트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거 하나를 정의를 합시다. To see how the induced E field is related to the current. 그래서 뭐를 하나 정의할 거예요.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가 이 커런트를 발생시킨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렉트릭 필드가 커런트와의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정량화되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정의할 거냐? We define the integral of E. 일렉트릭 필드의 적분을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해요. along the coil. 코일을 따라서 적분한 일렉트릭 필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as the electromotive force 혹은 EMF라고 불려요. 그래서 electromotive force는 정의하기를 이 코일을 따라서 적분한 일렉트릭 필드의 값입니다. 이걸 우리가 electromotive force라고 정의를 할게요. 왜 이렇게 정의를 하냐? 왜 일렉트릭 필드 적분을 정의를 하냐? 여기 코일에 분명히 이제 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어떻게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있으면은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를까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상황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렉트릭 필드가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뭐 여기서는 그 나머지 반에서는 뭐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에 네트 커런트가 흐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못 흐를 거예요. 왜냐면은 얘는 약간 일렉트릭 필드를 이렇게 포지티브 차지를 오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겠죠.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 차지를 왼쪽으로 보내려는 경향이 있겠죠. 이 둘이 서로 상쇄돼서 그 커런트가 실제적으로 흐르지 않을 거예요. 얘가 실제적으로 이 네트 커런트가 흐를 거냐 안 흐를 거냐는 결국에 이 코일을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했을 때 그 일렉트릭 필드가 어떤 유의미한 포지티브 값을 갖는다면은 그쪽 방향으로 커런트가 흐를 거고, 유의미한 네거티브 값을 갖는다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커런트가 흐를 거예요. 따라서 네트 커런트가 흐를 거냐 안 흐를 거냐를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코일을 따라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얘는 어떻게 이야기될 수 있냐? Net force acting on charges in the coil. 코일 안에 있는 차지들의 액팅하는 net force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net force가 0이면은 그 각각의 지점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있더라도 0이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전류가 흐를 수 없겠죠. 반면에 얘가 net force가 positive면은 특정한 방향으로 커런트를 흐르게 하고, net force가 negative면은 네거티브 반대 방향으로 커런트를 흐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electromotive force라고 불러요. electromotive force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겠죠, 그죠? 어떤 일렉트론이 움직이게 하는 힘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 이름에 따르면은 힘이 단위여서 얘가 힘이어서 얘가 뉴턴을 따를 것 같지만 뉴턴의 유닛을 쓸 것 같지만 뉴턴의 힘의 유닛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얘 사실 유닛은 볼티지예요. 볼티지.
볼티지입니다. 왜냐면 일렉트릭 필드를 거리에 대해서 적분했잖아요. 일렉트릭 필드를 거리에 대해서 적분했으니까 얘는 볼티지가 그 유닛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세요.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라고 부르지만 얘는 그 유닛은 힘이 아니라 볼티지의 의미입니다.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일렉트로모티브 포스가 이렇게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볼티지가 발생한다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두 번째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줄의 법칙에 따라서 줄루즈 로우에 따라서 줄의 법칙이 V는 IR이잖아요. V는 IR이니까 I2는 그 두 번째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VEMF에 비례를 하겠죠. 그래서 커런트가 많이 흘렀다는 얘기는 여기 일렉트로모티브 포스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커런트가 아주 조금 흐른다면 일렉트로모티브 포스가 그만큼 작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에서 패러데이의 이제 실험에서 from Faraday experiment에서 패러데이 익스페리먼트에서 우리가 뭘 관찰했냐면 I2가 매그네틱 필드의 변화량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죠? 이 매그네틱 필드의 변화량에 비례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그 매그네틱 필드 자체가 아니라 매그네틱 필드의 변화량에 지금 하잖아요. 매그네틱 필드의 변화량이 세면 셀수록 얘가 더 빠르게 변하면 빠르게 변할수록 이 커런트가 더 많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자, I2가 매그네틱 필드의 변화량에도 비례하는 걸 알았어요. 얘는 얘에 비례하고 얘도 얘에 비례하니까 우리가 따라서 뭘 얘기할 수 있냐?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도 매그네틱 필드의 시간 변화량에 비례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패러데이가 여기서 더 발견한 거는 그냥 매그네틱 필드에만 이 변화량에만 비례한 게 아니라 얘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코일의 턴 수를 더 늘렸어요. 두 번째 코일의 턴 수를 원래 10번 턴이었는데 이걸 20번 턴을 했어요. 20번 턴을 했더니 아니 커런트가 발생한 커런트가 2배가 되는 거예요. 30번을 감았어요. 30번을 감았더니 3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인듀스 되는 커런트가 매그네틱 필드 단순히 매그네틱 필드 값에만 그 변화량에만 비례한다면 변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얘를 20번 감건 30번 감건 여기서의 매그네틱 필드 값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매그네틱 필드의 변화량도 변하지 않는데 얘가 이렇게 더 감은 수를 늘렸을 때 얘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얘가 커런트가 뭐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커런트가 단순히 매그네틱 필드의 변화량이 아니라 이 매그네틱 필드가 이 코일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둘러싸였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거에 비례한다는 것을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매그네틱 플럭스가 어떤 코일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코일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양,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나요? 그걸 우리가 플럭스 링키지라고 불렀죠. 플럭스 링키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일렉트로모티브 포스가 그냥 얘가 아니라 얘의 이제 턴수 n에도 비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NTTDB 혹은 플럭스가 얼마나 많이 코일에 의해서 혹은 커런트에 의해서 둘러싸여졌냐를 의미하는 플럭스 링키지의 시간 변화율에 따라서 시간 변화율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패러데이가 도달한 결론이었어요. 자, 이게 이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요. 코일이 있을 때 이 코일이 코일이 사실 있건 없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코일이 있는 예를 들고 있으니까 코일을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한 값은 그 값은 이 코일을 통과하고 있는 매그네틱 플럭스 양, 다시 말하면은 이 코일이 감싸고 있는 매그네틱 플럭스 양의 변화율에 비례한다.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얘를 조금 더 우리가 mathematical expression을 조금만 더 정교하게 해보죠. 정교하게 해봅시다. 하면은 electromotive force는 다시 말하면은
이 한 차지당 발생하는 포스를 이 코일을 따라서 쭉 적분한 거였어요. 그죠? 이게 일렉트릭 필드죠. 한 차지당 발생하는 얘가 인듀스하는 포스를 이 적분한 거였어요. 적분한 건데 어, 이 힘이 지금 이 로렌스 포스인데 로렌스 포스 중에 그 QVB는 지금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거고 일렉트릭 필드만 남았을 거다라는 거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힘은 결국에 힘 나누기 force는 힘 나누기 charge는 그냥 일렉트릭 필드가 되겠죠. 하지만 일렉트릭 필드에 이 코일을 따라서 적분한 거가 뭐에 비례하냐면은 이 라우트 L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매그네틱 플럭스의 시간 변화율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써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이게 그 싱글턴인 경우에는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매그네틱 필드 플럭스 양을 플럭스 덴시티를 면에 대해서 적분한 것 나누기 시간 변화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S는 뭐냐? Where S is the area enclosed by L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러싸여진 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스톡 정리를 적용을 하면은 얘는 우리가 S에서 curl of E를 적분한 것과 같잖아요. 이게 스톡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근데 이거가 항상 성립하잖아요. 이 비례 관계가 어떠한 주어진 면 S에 대해서도 curl of E를 적분하면은 이거가 이 면을 통과하는 매그네틱 플럭스의 시간 변화율과 관련이 있다는 게 어떠한 적분 영역에 대해서도 성립하니까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도 쓸 수 있냐? 아까 이 위에 이렇게 썼던 거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은 curl of E는 매그네틱 플럭스 덴시티의 시간 변화율에 비례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죠? 이거 curl of E의 뜻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일렉트릭 필드의 로테이셔널 소스라는 거였어요. 일렉트릭 필드의 로테이셔널 소스가 매그네틱 필드의 시간 변화율이다 이 얘기죠. 여기서 이제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어떤 비례상수를 써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 비례상수는 우리가 유닛을 뭘 쓰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유닛을 우리가 볼트 퍼 미터를 쓰고 얘는 뭐 테슬라를 쓰는데 우리가 테슬라를 안 쓰고 예를 들어서 뭐 3테슬라를 테슬라 다시라는 유닛으로 쓰면은 그것만큼 K 값은 변할 거잖아요. 그래서 K는 사실 유닛을 뭘 결정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디펜드되는 별로 사실 물리적인 의미가 크게 있지 않은 놈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유닛을 과학에서 사용할 때 SI 유닛이라는 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SI 유닛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뭐 시간을 쓸 수도 있고 분을 쓸 수도 있고 초를 쓸 수도 있지만 SI 유닛에서는 우리가 보통 초를 써요. 초를 쓰고 길이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킬로미터를 쓸 수도 있고 마일을 쓸 수도 있고 미터를 쓸 수도 있지만 SI 유닛에서는 보통 미터를 써요. 뭐 이런 걸 이제 SI 유닛을 과학자들이 이게 우리 이렇게 다 쓰자. 우리가 미국에서는 마일을 쓰고 우리 여기서는 미터를 쓰고 그러지 말고 우리 과학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다 시간으로는 초를 쓰고 미터로서는 거리로서 미터를 쓰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정한 거가 그 SI 유닛 책이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이걸 안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뭐 물리학 어느 분야에 가면은 가우스 유닛을 쓰고 뭐 되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그런 분야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더 그 사람들이 다루는데 이러한 비례상수들을 결국에 이런 유닛을 뭘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비례상수가 바뀌는데 이 비례상수가 자기네들 쓰는 그 단위에서는 이 비례상수를 간단하게 하려면은 미터 대신에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를 1미터로 하는 거예요. 1가 빛의 예를 들어서 속도의 단위를 이야기할 때 1m per sec를 속도의 단위라고 하지 않고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per sec를 속도의 단위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빛의 속도이니까 광년의 단위죠. 그 거리를 할 때도 광년을 쓰고 빛을 할 때 빛의 속도를 이야기할 때도 빛의 속도를 유닛으로 쓰는 거예요. 왜 우리 그거 있죠. 그 엄복동이라 그러나 어쨌든 그 유닛을 뭘 쓰냐는 걸까 이제 굉장히 다른 얘기로 갔는데 어쨌든 그 하는 분야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SI 유닛을 선택할 때는 이 K의 디멘션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이 K가 그냥 단순히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아주 간편해집니다. 이게 SI 유닛을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그냥 1이면 1이겠는데 그냥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그냥 마이너스 이 사인에 대해서는 이 코에피셔트의 사인에 대해서는 너무 아직 신경 쓰지 마세요. 얘가 결국에 이 VEMF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이런 식으로 변하고 그럴 때 얘가 커런트가 이쪽 방향으로 흐를 것이냐 아니면 저쪽 방향으로 흐를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게 저 사인입니다. 저거가 마이너스면은 뭐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포지티브면 반대 방향으로 흐르겠죠. 이거에 대해서 아직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거를 이제 이런 수식적으로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가 렌즈로라는 걸로 우리가 이 커런트의 방향을 훨씬 더 사실 직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고려해서 수식적으로 우리가 커런트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커런트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렌즈로라는 걸로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 이 사인에 대해서는 아직 너무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어쨌든 패러데이 법칙을 우리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패러데이가 결정한 거는 패러데이 법칙은 이겁니다. 매그네틱 필드가 일렉트릭 필드의 로테이셔널 소스라는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은 매그네틱 필드의 변화량이 일렉트릭 필드의 로테이셔널 소스라는 거예요. 로테이셔널 소스. 이거가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is the rotational source of electric field. 자, 이 수식의 물리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제 또 보도록 합시다.